네, 안녕하세요. 퍼즈입니다.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오후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비트코인은 99,0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0만 달러 돌파를 도전하고 있고, 네. 그리고 지금 한 98,000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, 그리고 간밤에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그 비트코인 비중이 높았던 전은 꽤 많이 올랐겠죠? 그래서 포트폴리오만 기준으로는 한 3,300만 원이 지금 넘었고, 네. 네. 그리고 이제, 저는 이 11월 18일,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더 비중을 꽤 많이 높여놨었습니다. 네. 해서 보면은, 한 75만원 정도 어치를 샀는데, 이 정도면은 기존에 있던 이더리움 물량을 한 15% 정도? 네. 요 정도는 늘린, 네. 그래서 운이 좋았죠. 네. 미리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좀 그래? 그래서 뭐 우연하게 이더리움을 옮겨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게리 겐슬러가 이제 1월 20일에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어쨌든 뭐 직간접적으로 호재인 거죠, 쉽게 말하면. 그렇죠. 애 같은 까요? 네. 네.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가산자산을 과세 유예로 전환 조짐이 보인다.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과세에 관련해서 다뤄주세요 해도 제가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또 요것 때문인 거예요. 뭐냐면 확실해질 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막판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. 근데 짜증나는 거는 요 가상 자산을 과세하는 거는 뭐로 봐도 이상해요. 그러니까 주식도 금투세가 폐지됐고, 네.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이제 불장이어가지고 아직도 원금 회복 못하신 분들 꽤 많거든요, 솔직히 말하면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과세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원금 맞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. 억울하죠.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아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거는 억지인데, 이 억지를 민주당에서 카드로 잡고 쓰는 것도 역겹고요. 네.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정권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지들이 이런 짓을 해도 민주당을 찍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하는 거예요, 이거는. 배짱이죠, 배짱. 네. 네.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든 지금 정권도 좀 습니다. 만약에 비등비등했다 쳐봐요. 막 민주당이, 그러니까 뭐 진보나 보수 쪽에,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쪽에 비등비등하면 얘네가 민주당이 이럴 수 있을까요? 절대 못해요.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반대쪽이, 그러니까 우리가 뭔 지랄을 해도 반대쪽은 안 찍어. 약간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, 기본적으로. 그래서 저는 둘 다 좀 짜증난다. 제가 어느 한쪽을 하필 옷이. 제가 파란색인 걸로? 그래. 보여줘, 빨리. 네, 제가 파란색인 걸로. 오케이, 중립적으로. 하필 옷이. 네. 아씨. 전혀,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에 뭐 이렇게 뭐 의견을 평소에 말한 적도 없고 전혀 그런 것도 없지만, 근데 이제 양쪽 다 좀 짜증난다. 네. 이런 걸 볼모로 자꾸 하는 민주당 쪽도 짜증나고, 이렇게 할 수 있는 상을 만든 요 보수 쪽도 좀 짜증난다. 이 정도로 하고, 확실하게, 만약 진짜 확실하게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은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. 왜냐면 저만 알고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. 네. 많이 알면 알수록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런 거 어떻게 한번 알려드릴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, 자, 그 다음에 차트를 조금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제 많이 올랐고, 그 다음에 더 할 얘기 있나, 비트는? 비트요? 비트는 그냥 잘 올라가고 있다 이상으로 할 말이 없긴 하죠. 저희가 어쨌든 봤던 거는 계속 이대로 올라가면은 못해도 12만 달러? 최소. 네. 최소는 아니구나. 네. 뭐 최소 10만에서 한 12만 달러 정도는 일단 보는 거고. 그렇죠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정받고 떨어지느냐, 아니면 13만 달러까지 가느냐. 그렇죠. 네, 요거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고점 대비 고점 뚫으면 단기간에 2배 간다고. 그래서 고점 대비 고점 뚫는 것로 치면 지금 어쨌든 이미 한 30% 정도 올라와 있고. 그렇죠. 많이 올라왔죠.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한 14만 달러까지 올라가면 2배인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한 14만 달러까지 과연 갈 것이냐, 아니면은 한 50%, 60% 정도까지 갔다가 한 12만 달러까지 가면 한 50% 12만 달러까지 가면 70만. 70이네. 네, 70%. 그다음에 한 11만 달러까지 가면은 한 50%고, 네. 요 정도까지 갔다가 어쨌든 조정 받을 것이냐.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오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, 단기간이 그냥 단기간이 아니고, 제가 말씀드렸던 건 과거에는 한 달이었고,
네. 한 달이고, 근데 요번에는 한 달까지는 아니어도 한 달 반 혹은 2달 정도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하나가 주봉인데 지금 주봉 3개가 지금 다 잃었습니다. 한 달 만에 50%는 가겠네요. 말도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. 네. 요번에 안 그럴 거다. 뭐 갔다가 또 막 떨어질 거다. 고점 못 뚫고 떨어질 거다. 뭐 이러더라고요. 뚫고 가도 바로 또 다시 떨어진다. 이러더라고요. 짜증나는 게 요새 아침에 경제방송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해 저주를 퍼붓더라. 진짜로. 3프로 TV 보니까 무슨 뭐 트럼프가 됐지만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게 뭐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 쓰겠습니까? 돌고 있고. 네, 걔네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죠. 안 그래도 코인 쪽으로 사람들 빠져나가는데 국장이 어떻게든 붙잡아 놓으려면은 코인 안 좋다고 계속 썰을 풀어야 될 테니까. 아니 트럼프가 애초에 CBDC를 안 한다고 했는데. 네. 그리고 CBDC가 나온다라는 건 CBDC가 나오면 사실 경쟁자가 스테이블 코인, 테더가 되는 거고. 네. 그 다음에 테더는 발행되면 어쨌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.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라간다. 이런 얘기도 있는 판국에. 물론 저는 정확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. 네. 그러한 측면에서 따지면은 CBDC가 나오면 어쨌든 비트코인 입장에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서 어제 누군가 이제 헤지펀드인가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너무 고평가됐다, 숏 잡는다 이래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그 코인베이스가 좀 떨어졌는데 그런 얘기 쏙 보면서 비트코인은 올라갔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떨어졌죠? 이러고 넘어가더라고. 진짜로. 그리고 뭐 각종 다른 것도 비트코인을 안 다룰 수가 없으니까 다루긴 다루는데 지금도 비트코인 들어가야 될까요? 그러면 떨어질 겁니다. 그럴 거면 뭐 비트코인에 관련된 뭐 우리나라 주식 중에 우리나라 주식 중에 뭐 비트코인에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? 예. 뭐 사라.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너무 역겹습니다.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. 네, 아무튼 그렇고 네. 비트코인은 제 갈 길 잘 가고 있고 뭐 10만 달러에서 조정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 그냥 뚫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10만 달러에서 또 조정받으면 어떻습니까? 그렇다고 많이 조정받을까요?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물론 뭐 오른 게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그러면 한 8만 달러 정도 되니까 10만 달러에서 8만 달러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20%니까 큰 조정이긴 하죠. 네, 그렇죠. 그래도 상승 추세가 안 꺾인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제가 이제 한동안 안 다뤘지만 주봉으로 보면 지금 거의 미쳤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러니까 이게 중심선이 20주인 볼린저 밴드. 보이시죠? 네. 네. 그다음에 이거는 그 중심선이 30주인 볼린저 밴드도 미쳤죠. 네. 그다음에 중심선이 52주인 볼린저 밴드도 미쳤습니다. 네, 이게 어쨌든 작년보다도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. 지금 거의 이걸로 봤을 때는. 그리고 거의 이때랑 비교될 정도입니다. 지금. 그렇죠. 느낌은. 네, 그래서 느낌이 아니고 뭐 실제 데이터도 그렇고.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팔라고 하는 거는 요런 데서 팔아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. 요런 데서 팔아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요 좀 유의하시고 조정 받아도 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숏만 잘못 잡지 않는다? 네. 뭐 아니면은 뭐 저점에서 다 팔아버리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돈 벌 기회는 아직 많으니까 요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. 네,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. 네,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전히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고점 요번 불장의 고점은 내년 10월일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의 고점은. 네, 그래서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은 여기 고점 대비 고점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한 1400일 정도 되거든요. 1450일 정도. 그러면 여기서 또 1450일을 따지면 그러면 이제 25년 10월이에요. 네,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감기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900일 정도 됐을 때가 고점이었단 말이에요. 지금까지 계속 역대로. 네. 그래서 다음번 반감기가 언제인지 보면 한 3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. 28년. 네. 그렇지? 네. 28년. 이거 4월이라고 봐야 되나? 26일 정도니까. 아무튼 뭐. 그래서 28년 뭐 3월 정도라고 치면 이때부터 한 900일 정도 땡겨오면 날짜가 어떻게 2025년 10월이에요. 네. 해서 저는 어쨌든 10월 정도가 비트코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다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10월이면은 과연 알트 불장은 3월에 올 것인가 10월에 올 것인가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라이브 때도 설명해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비트 고점은 10월이 거의 확정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. 네,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하다 보니까 좀 난잡하게 말하게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비트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알아서 잘 가고 있다. 세금을 물린다고 했다 안 했다 이러고 있어도 온갖 언론사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떠들고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한 10%라도 떨어지면 얼마나 큰 조롱이 나오겠습니까? 온갖 경제방송국에서 전부 다.
뭐 네. 비트 망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소리 다 나오겠죠. 근데도 갈 길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요걸 좀 마음에 새겨 두시고 좀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더 할 말 있어? 덧붙일 말? 아니요. 네,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김프로였습니다.